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리용호 북한 외무성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미국이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군사공격을 할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용호 북한 외무성이 예상했던 대로 미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했었고요. 네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없앨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은 그 리 외무상은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상 최고의 최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전례 없는 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대한 대항하는 성격에서 굉장히 강한 원색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투전꾼, 뭐 악통령 또는 정신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유엔 총회장 분위기가 싸늘했다. 한 20분 동안 리용호 외무상이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냄으로써 네. 굉장한 그 유엔 총회의 장 자체가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늘한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네.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요. 네네. 참수나 군사 공격의 기미를 보이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사 공격의 기미는 뭐 어느 정도 수위가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그 어떤 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수 또는 군사 공격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의 이야기냐. 그러니까 네. 북한이 봤을 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 쪽 입장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거나 또는 미국 주변 국가,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예. 결국 이것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결국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고 오히려 공을 워싱턴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편 리 외무상은 최종 목표가 미국과의 네네.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었는데요. 네네. 미국하면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인데 이 힘의 균형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힘의 균형은 핵과 ICBM의 완전한 개발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힘의 균형은 결국 핵 능력이 상당한 그 북한이 성과를 거둬서 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그런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 균형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난 양의 지금 핵 무기 그다음에 ICBM을 갖고 있고 네. 북한은 뭐 자칫 그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기 이상은 개발할 수 없는 이렇게 보면 산술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예. 이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 측면에서 또 한편은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인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대등한 그런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 또 그 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표현들은 미국을 향한 강경,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말한 그 선제 행동, 선제 네네. 공격에는 어떤 방식이 될지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선제 행동, 선제 공격이 실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기미가 보인다 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예. 미국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면 북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실제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북한이 태평양상으로 예를 들면 ICBM 미사일을 발사를 한달지 네. 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달지
이런 정도의 그런 도발은 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 어떤 군사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한달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괌을 타격하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달지 이것은 워낙 후폭풍이 세다 이런 네.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도 이것이 현재로서는 말 대 말의 어떤 그런 강대강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엄포 형성격이 우선 강하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엔에 대한 불만도 좀 드러냈는데요. 네네.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반발, 네. 또 그 속에서 엄청난 이제 강경한 또 악담들을 또 늘어놓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강경한 대응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은 이제 유엔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지금 그 결의안이 이번에 결의안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2375가 센 결의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유엔이 결국 평화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게 유엔의 역할인데 유엔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가 네. 북한 해상을 향해서 상공을 향해서 날아가서 비행했었는데요. 네네.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B-1B 폭격기가 어떤 기능을 하냐는 것인데요. 네. 괌 기지에 주로 지금 전개가 돼 있습니다. B-1B 폭격기가 이게 이제 죽음의 백조란 그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격기인데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기 전략 폭격기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B-1B하고 그다음에 B-50B 전략 폭격기는 이제 아주 오래된 폭격기고 그다음 B-2 그 폭격기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폭격기가 있는데 가장 폭탄량이 많고 많이 실을 수 있고 가장 빨리 나를 수 있는 게 지금 그 죽음의 백조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괌 기지에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날아가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음속의 이상으로 지금 날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한 B-1B가 갖고 있는 그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북한의 동해상공으로 이번에 21세기 들어서 이제 북한 동해상공으로 가장 깊이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 이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북한이 만약에 군사 행동을 하거나 또는 상당한 도발을 할 경우에 네. B-1B 폭격기가 평양이랄지 또는 미국의 그 주요 그 북한의 주요 전략 시설들 예. 예를 들면 풍계리나 또는 동창리 시설이나 또는 영변 핵시설이랄지 이런 특정 시설들을 빠른 시간 안에 폭격할 수 있다. 이것들을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B-1B의 이번 전개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B-1B 전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예. 어제 같은 그런 전개는 상당히 그 북한을 위협하는 이런 차원의 전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보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이 과도하게 행동을 할 경우에 네. 또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다. 네.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그 선봉장이 B-1B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강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북한과 미국을 보면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험한 말이 오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북미 간의 지금 말폭탄이 지금 계속 서로 그 날리고 있는 네. 말폭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제어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달리는 기차 또는 마주 달리는 자동차 우리가 흔히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누가 지금 핸들을 꺾느냐 하는 문제인데 핸들을 꺾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쪽 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뭔가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10월 18일에 1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예. 여기에 지금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의 차기 권력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내부 정치 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전념하면서 지금
북미 간의 이 말폭탄에 대해서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중국의 역할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외국의 또 주요 인사들은 예를 들면 트럼프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금 유치원생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지금은 북한이 최대한의 말로써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지금 말폭탄을 던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사실은 이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나갈 경우에 워낙 후폭풍이 강하다. 또 지금의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여론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이런 국면들이 좀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좀 더 분위기는 한번 또 잦아들면서 대화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예. 문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한미중의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설득이 지금부터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11월, 12월이 되면은 누그러지면서 대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우리 정부가 그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현재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솔직히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국면은 북한과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국면이고 네. 또 그 국면에서 엄청난 지금 말대말이 공방과 예. 북한은 또 그 6차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행동을 한 국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로서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면 자체를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충분한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중국과의 협조가 요구된다.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특사 파견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한중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네. 이 갈등은 좀 더 좀 중장기적인 좀 과제로 좀 넣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북한 핵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지금 10월 18일 중국의 이제 19차 당대회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미 중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북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풀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도록 우리 외교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대처 또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북한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핵실험 금지 감시기구에 의하면 핵실험 여파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3.5의 이제 지진파가 발생을 했고요. 네. 한 5km 정도 이제 깊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연 지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지진은 아니다. 그 인공 지진일 경우에는 이제 피파가 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피파, 에스파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 이제 자연 지진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거의 풍계리에서 불과 10여 킬로밖에 20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건 이제 이전에 그 지난번 6차 핵실험 때 지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했거나 이런 상황이 그 발생한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그것이 이제 2차 지진 형태로 그러니까 인공 지진의 여파로 이것이 이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지진이 7차 핵실험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우선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제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는 조짐이 좀 보이는데 중국이 어떻게 좀 이렇게 신속하게 태도를 변화한 게에는 뭐 어떤 좀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차 당대가 개최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주요 은행들, 인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또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도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입니다만 네. 북한에 대한 신규 대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완전히 중단 이런 조치들을 이미 취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석유 제품이랄지 섬유 제품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지금 당장 거의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딱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 그것이 또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거기에 대한 이제 호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중국의 결정은 북한을 상당히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섬유 수입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북한이 매년 한 8억 불 이상의 섬유를 수출하는데 그 대부분의 주요 대상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또 석유 제품도 역시 중국이 북한으로 수입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수입하는 부분의 대부분 이제 중국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런 중단 조치는 상당히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측면보다는 네.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른 중국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